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마음이 벅찹니다. 저는 올해 70이 넘은 평범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제 삶은 참 파도 같았습니다. 잠시 잔잔하다 싶으면 곧 거센 파도가 몰려왔지요. 늘 고단했고 마음은 허기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20살도 채 되지 않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품에는 갓난아이가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텅 빈 허기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졸음은 눈꺼풀을 무겁게 내리누르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졸음보다도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아기를 토닥이다 보면 창문 너머로 어느새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는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은 젖은 기저귀와 함께 흘린 제 눈물로 늘 축축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로 숨죽여 울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깰까봐 눈물을 삼키며 가슴으로만 흐느끼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나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며느리라 불리며 책임과 의무가 먼저였고 남편 앞에서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새벽녘 부엌 불빛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면 그곳엔 웃음 잃은 여자가 하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마주친 제 얼굴은 젊음보다는 피로가, 설렘보다는 체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발해 있었고 입술은 웃음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 속에 묶인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가던 그 시절. 정작 나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어느 날은 아예 사라져버린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4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제법 커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 챙기고 밥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든 조용한 집 안에서 저는 문득 거실에 걸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정말 오래도록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저는 그 옛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패이고 눈빛이 반짝이던 소녀였는데, 이제 제 앞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피곤이 묻어나는 어깨, 닳아버린 손마디.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런 빛도 설렘도 없는 텅 비어버린 눈. 저게 정말 나일까? 저 초라한 얼굴이 내가 맞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왈칵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린 눈물. 남편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제 속살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붙잡은 채 한참을 울다가 결국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고 차가운 식탁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원했던 삶은 어디 있지? 내 이름은 어디 갔지? 나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 새벽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성에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동안 제 눈물도 끝도 없이
식탁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새벽 닭이 울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의 울음은 단순한 피곤의 발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안에 오랫동안 쌓인 허무와 서러움, 잊혀진 나라는 이름이 터져 나온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스스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행복을 찾아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해왔어. 오늘도 해낼 수 있어. 처음엔 낯설고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하다 보니 정말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나더군요. 동네 도서관도 찾아갔습니다.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참고서 사주러 갔다가 제 손에도 얇은 시집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재워놓고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이렇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제 변화는 신기하게 제 가족들에게도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끝없는 집안일에 마음은 늘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화부터 내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서운함을 사귀지 못해 퉁명스럽게 굴곤 했습니다. 제 입가에는 웃음 대신 짜증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다잡고 나를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한 뒤부터는 작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도 예전처럼 빨리빨리 준비! 하고 다그치지 않고 일어나야지.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뒷모습에 잘 다녀와. 라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니 아이들도 놀란 듯이 돌아보다가 수줍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 하나가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덮어주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심히 밥만 차려놓고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앞에 뜨끈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했어. 이거 마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마치 젊은 시절 처음 만났던 사람을 다시 보는 듯한 눈빛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가족들의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남편도 예전처럼 무겁고 피곤한 기색 대신 대화하려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빤히 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 같지가 않아. 저는 순간 목이 메어 대답을 못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이 고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좀 사랑하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제 안에 꽁꽁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금 달라지니 가족도 달라진다는 것을요.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존중할 때 아이들도 더 따뜻해지고 남편도 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물결이 결국 제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파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새벽 거울 앞에서 쏟아낸 눈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며 제 불행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남편도 아이들도 시댁 어른들도 누구도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라는 걸 저는
그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듯 숨막히던 제 삶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제 얼굴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전환점이 저를 다시 나라는 자리로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라는 이름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먼지 쌓인 책처럼 구석에 밀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오래전 잊힌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금 제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순간의 울림은 제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도, 엄마라는 이름도, 며느리라는 이름도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저 나, 이름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 사실을 되찾는 순간, 비로소 제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는 또 다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늘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저의 하루는 온전히 남을 돌보고, 챙기고, 맞춰주느라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제 삶이 조금은 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걸 느낍니다.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지요. 아침이 되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때, 커튼 틈새로 비치는 빗줄기가 바닥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맞춰 마음속에서 작은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리고 잔잔한 음악을 틀며 햇살 속에서 책을 펼치면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나는 존재가 조금씩 제 안에서 숨을 쉬는 것만 같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주름과 흰머리가 늘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 살아낸 흔적과 단단해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만과 피곤으로 일그러졌을 표정이 이제는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주들을 안고 가족을 챙기면서도 제 마음이 원하는 것, 제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실의 창가에서 창밖 하늘을 바라보다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걷다 문득 지나가는 바람이나 꽃향기 속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이의 한마디 혹은 작은 미소 속에서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 전환점은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아픔과 후회 속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우리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고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며 마침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마음이 지쳐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이 당신 삶의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삶의 작은 순간조차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위로, 작은 깨달음, 작은 웃음 하나가 우리 마음속 깊은 어둠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 되어주니까요.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빛 하나를 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인생의 고백이자 전환점의 이야기였습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